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 298페이지. 자, 298페이지입니다. 자, 298페이지는 이제 취득세 부가징수 절차가 되겠습니다. 취득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취득세라는 세금은 여러분들 어떤 세금이죠? 네, 과세하는 근거가 이거잖아요. 취득행위가 일어나면, 취득행위가 발생이 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러면 취득이라는 법률행위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뭐 있었죠? 자, 또 반복합니다. 자꾸 반복을 해야 됩니다.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무슨 취득? 그렇죠. 원시 취득이 있었죠. 원시 취득이 있었습니다. 원시 취득. 그 다음에가 이제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취득을 승계 취득이다라고 했었죠. 승계 취득. 다만 이제 승계는 유상으로 승계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승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불구하고 취득인 것처럼 보는 것이 있었죠. 그런 취득을 간주 취득이다 이렇게 썼어요. 간주 취득. 그럼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간주 취득이 있었고 이런 취득 행위를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취득행위를 하는 자에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하는 자가 돼서 이 개인이 취득하는 그 물건이 있겠죠. 그 취득하는 과세 대상 물건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세 대상 물건은 10가지가 있다라고 썼는데 10가지는 뭐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되는 종초로 여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토지가 있었고요. 토지가 있었고 두 번째 건축물이 있었고 세 번째 차량이 있었고요. 차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이 있었습니다. 선박.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가 기계 장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업권이 있었습니다. 광업권. 그 다음에 어업권. 어업권은 어장에서 어획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어업권이죠.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있었고, 그 다음에 임목,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 임목. 새울립자에 나무 목자 해가지고 이런 임목이 있었죠. 이런 10가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10가지 취득을 하게 되면 이 대상에다가 이제 뭘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계산해주면 되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때 계산은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취득가액은 정하는 순서 요령이 있었죠? 자, 취득가액은 알아서 신고하자. 예. 알아서 신고하면 뭘로 하면 돼요? 신고가액으로 잡아주면 되고 다만 무신고가 된다거나 또는 과소신고 등이 됐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시가 표준액.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에 따라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확인이 됐을 때는 뭘로 가면 돼요? 확인된 금액으로 가지면 되겠죠. 그런 것을 사실상 취득가액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율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세율이 뭐예요? 표준세율, 그 다음에가 특례세율. 특례세율은 예외적인 세율이 있었죠. 예외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뭐 간주 취득이 있었고 또 특례세율에는 취득은 일어난 것이 없었지만 등기가 일어났다면 그 등기세율만 받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특례세율이 있었고요. 그래서 표준, 그 다음에 특례, 그 다음에 중과세율 제도가 있었습니다. 중과. 네. 표준, 특례, 중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고가액의 표준세율, 뭐 신고가액의 특례세율, 신고가액의 중과세율, 또는 뭐 사실상 취득가액의 표준세율, 사실상 취득가액의 특례, 중과세율.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표준은 원시다, 유상승계, 무상승계 있고 특례는 2%의 특례세율과 표준세율 마이너스 2%가 있을 수 있겠고 중과세율이라는 것은 뭐 사치성 재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밀 지역에다가 뭐 공장을 세운다든가 그런 식의
중간세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세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세금을 이제 뭐 하면 마무리 줘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취득한 날로부터 출발해서 플러스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주면 되겠죠.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자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되겠죠. 기한이 됩니다. 네. 그럼 이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해주면 돼요. 그런데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뭘 부담해야 돼요? 가산세를 물어내야겠죠. 가산세를 부담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취득 날짜가 이제 언제냐? 그럼 당연히 여기는 원시 취득 날짜도 있을 거고, 승계 취득 날짜도 있을 거고, 간주 취득 날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60일을 딱 취득 날짜로 가지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산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우리가 가산세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가산세가 있습니다. 근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에는 여기에는 그 두 가지 과소 신고가 있을 수 있고요. 축소해 신고하는 것이 있고 무신고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과소 신고가 됐을 때는 10%의 가산율이 있을 수 있고 무신고가 됐을 때는 20%의 가산율이 있습니다. 일반 과소일 때는 10%, 아예 모르고 신고 안 했을 때는 20%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부정한 경우입니다. 부정한 경우. 자, 부정한 경우라는 건 뭐냐면 고의적으로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가산세율 자체가 과소든 무신고든 간에 곱하기 40%만큼 가산세를 물어낸다. 이런 얘기 있겠습니다. 그럼 부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취득가액 자체를 축소해서 신고하는 거죠. 취득가액을 축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야. 축소해서 한 거니까. 그렇죠? 네, 부풀린다거나.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부정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납부 의무를 제대로 다 하지 않았을 때, 이 경우에는 하루당 곱하기 0.03%를 부담을 합니다. 0.03%. 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하루당 0.03%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동시에 발생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60일까지 내야 될 거는 이제 이런 방식에 따라서 취득세 계산을 해주면 취득세 얼마 이제 붙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딸려 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럼 요 취득세를 우리는 뭐라면 독립세라고 그래요. 독립세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운용이 되는 세금이다.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딸려 붙는 세금이 있는데 그 딸려 붙는 세금이 부가세예요. 부가세라는 것은 덧붙여지는 세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농어촌 특별세가 딸려 붙기도 하고 지방교육세가 딸려 붙기도 합니다.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요 취득세로 계산 세금의 10% 정도가 딸려 붙기도 하고요. 지방교육세는 요 세금의 20% 정도가 딸려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과되는 딸려 붙는 세금이 두 가지나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하나 있고요. 지방교육세가 하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런 걸 우리는 부가세 덧붙여지는 세금이다. 그러면 이걸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바늘이라고 했었죠. 바늘. 이걸 바늘이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실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바늘이 실을 쫓아가야 돼요? 실이 바늘을 쫓아가야 돼요? 그렇죠. 실이 바늘을 쫓아가야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부가징수의 신고납부금이, 자, 부가징수에다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거기 신고기한이 나와 있죠.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밑줄 한번 쳐볼까요? 60일까지다. 60일까지. 다만 그 2번에 보세요. 상속. 상속일 때는 아무래도 상속은 이제 뭐 재산 배분도 해야 되고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재산 배분도 해야 되고 뭐 상속 분쟁이 터지고 하면은 재산 배분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0일 갖고는 안 되거든요. 따라서 상속이 됐을 때는 밑줄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몇 개월까지? 6개월 이내다. 아, 상속은 어떤 재산 배분의 어려움 등이 있으니까 6개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3번, 4번은 일단 건너뛰고요. 여러분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60일까지 신고하자.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이 됐을 때는 몇 개월까지?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9개월까지 하자. 상속은 아무래도 재산 배분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좀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징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하지 아니한 때는, 자, 신고를 뭐 제대로 하지 않거나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한다. 보통징수한다는 거가 무슨 말일까요? 고지납부한다 이거죠. 보통징수한다는 것은 고지납부한다. 그렇죠? 고지서 발송한다 이거죠. 네. 그럼 거기 보시면 가산세가 동그라미 1번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차등과세 40%짜리가 있는데 40%는 이제 부정한 경우죠. 부정한 경우다. 고의적으로 안 했을 때 부정한 경우일 때는 무조건 40%야. 이거는 과소신고일 때나 무신고 다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는 일반적으로 모르고 이제 안 했을 때는 20%가 되고요. 과소신고했을 때는 10%가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0.03%다. 만분의 3이다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이 있는데 장부 같은 걸 제대로 뭐 보관도 안 하고 있을 때는 가산세율이 10%가 부과가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건 참고로 보시고요. 지금 이 정도만 일단은 우리 기초상에서는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부가세. 부과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농어촌 특별세. 자, 부가세는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간다.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간다. 그러면 실에 해당하는 거에는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가 있다 이렇게 있었죠. 네, 지금은 이런 세목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모르죠. 복잡합니다. 납세무자가 있을 때는 2%, 계산세금의 10%, 감면일 때는 20%. 복잡하게 되는데 지금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딸려 붙는다.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지금 처음 입문 과정에서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 식 계산 문제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딸려 붙는구나. 근데 이것을 우리는 덧붙여지는 세금이니까 부가세라고 한다. 이거는 바늘이고 이건 뭐라고 한다? 시라고 한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취득세 완성이 다 됐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취득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출발이 어떻게 됐었죠? 왜 내는 거다? 취득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라면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는 세 가지가 있다. 원시 취득. 원시는 뭐다? 신축이다. 공유수면을 매립한다. 간척한다. 바다를 메꿔서 육지를 만드는 이런 새로운 신규 취득을 말한다. 이런 새로운 신규 취득을 우리는 원시 취득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 있을 수 있다. 승계라는 것은 매매로 취득한다거나, 그렇죠? 징여로 우리가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식의 취득을 했었을 때는 우리가 승계 취득이라고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주 취득이 있겠습니다. 간주라는 것은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취득인 것처럼 보는 것을 간주 취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취득 행위를 하는 자가 납세무자 된다. 그러면 이런 개인 또는 기업이 어떤 걸 취득해야 되느냐?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임목, 그렇죠? 이런 10가지를 취하면 된다. 그럼 10가지를 취득되면 거기에다가 계산을 해보자. 계산은 취득가액을 정해주면 되고 거기다 곱하기 세율인데 취득가액은 알아서 신고하자. 근데 알아서 신고하면 알아서 탈세할까봐 맞는 걸 뭐라 한다? 시가표준에.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따라 추겼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그 다음에 세율은 표준, 특례, 중과로 나눠서 계산해 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된 세금은 취득세 얼마. 그렇죠? 여기 딸려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가 10% 딸려붙을 수 있고 지방교육세가 20% 딸려붙을 수도 있다더라. 그렇죠? 그러면 요 세금이 딸려붙으면 요 세금을 취득한 날부터 며칠까지? 60일까지 신고를 맞춰주자. 그렇죠? 그러면 이때 취득세를 우리는 독립세,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세금이고 이 세금을 부가세, 딸려붙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되는데 이걸 60일을 지켜주면 되는데 60일 예외가 있다. 상속일 때는 재산 배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또 외국에 주소를 두기 때문에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더라. 다만 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가산세는 일반 과소일 때는 10%가 되지만 일반 무신고는 20% 된다. 하지만 부정하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제대로 안 했을 때는 40% 발생이 된다. 그다음에 납부불성실은 0.03%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299페이지가 되겠죠. 299페이지에 가보시면 등록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 그러면 등록면허세죠.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홍길동 명의로 등록을 한다거나 면허를 득하면은 내는 세금을 등록면허세라고 합니다. 홍길동 명의로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득하면은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 과거에는 이게 등록세라고 있었습니다. 등록세라는 것이 따로 있었고요. 등록세라는 것이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면허세라는 것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등록이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랜드프로에 수강 등록을 하셨죠? 그러면 등록을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수강생을 입증하는 자료고, 랜드프로의 에듀프로죠? 에듀프로에서는 여러분들을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수강하고 계신지. 또 학교에다가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신다, 뭐 대학원을 다니신다, 뭐 대학을 다니신다면은 뭐 대학에 등록, 그렇죠? 대학원에 등록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매매로 또는 증여로 상서로 소유권이 넘어오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걸 우리는 부동산 등기 등록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허. 면허라는 것은 이제 영업 면허를 말합니다. 영업적인 면허. 주로 이제 인허가 관련 영업 면허. 그러면은 이런 영업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택시 운전하고 싶다. 그러면은 운전 면허증만 있어서는 안 되고 택시 면허도 따로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면허를 득하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이제 면허세입니다. 이런 화물 면허라든가. 자, 이런 것이 결합된 것이 등록 면허세인데 우리 세금은 주로 부동산과 연결된 부동산과 홍길동 씨가 추구하는 부동산과 연결되는 그런 등록을 말해요. 요걸 위주로 시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깊이 있는 공부보다는 또 핵심을 위주로 하시되 방금 전까지 배웠던 취득세하고 연관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의 특징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등록면허세를 정리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취득세랑 좀 비교를 좀 잠깐 해볼게요. 우리 배웠던 취득세. 우리 취득세라는 세목은 어떻습니까? 취득세라는 세금은 왜 낸다고요? 그렇습니다. 홍길동 명의로 취득 행위를 하니까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취득 행위라니까 납세무가 발생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왜 발생하죠? 홍길동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록 행위를 하니까 납세무가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신축을 합니다. 신축. 이 신축이라는 용어는 건축법에 나오는 용어로서 우리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신축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축을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민법에서는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등록을 하면은 등기법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등기법에서는 보존 등기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보존 등기다라고 그래요. 보존 등기. 자, 우리 공법에서는 신축, 그다음 민법에서는 원시 취득, 그다음에 등기법에서는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보존 등기. 그래서 우리가 신축, 원시 취득,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가 그 용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합니다. 매매. 민법에서는 이제 매매라고 그러죠. 매매. 계약법인 매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라고 그러죠. 승계.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이전 등기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그렇죠? 자, 용어가 좀 바뀐 거죠. 이런 용어적인 상관관계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공부에 나가시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아직은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야, 정말 내가 태어나서 이런 용어 처음 들어본다.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죠. 여기가 공공은행이에요. 공공은행인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요. 대출. 자, 누가 대출을 받냐면 갑이라는 자가 대출을 받습니다. 갑이라는 자가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자가 대출을 받으면 갑은 공공은행에다가 뭐를 제공해 줄까요? 담보를 제공해 줍니다. 담보 제공해 줘요.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담보 제공 사실을 등기부에다가 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 이겁니다. 등기부에다가. 그러면 담보 제공 사실을 등기부에다가 표시가 되면, 등기부에다 표시하면은 이런 등기를 뭐라고 하냐. 자,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출이니까 돈 받을 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채권액이 있을 수 있겠죠. 돈 받을 게 생겼으니까 채권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채권액만큼에 대해서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뭔가 등기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 등기를 뭐라 하냐면 이것을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한다는 거죠. 저당권 설정 등기.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하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또 세금 내라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정 등기, 걸어둔다 이거죠. 걸어둔다. 우리 민법에도 이게 나와요. 설정적 승계라고 민법에서는 걸어둔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등기법에서는 소유권 이외 등기라고 해서 소유권 이외적인 권리를 설정해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갑이라는 자가 은행한테 돈을 갚아요. 대출금을 변제해 줍니다. 그러면 대출금을 변제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요 설정된 거를 어떻게 할까요? 없애버리거든요.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런 없애는 것을 뭐라면 말소라고 그래요. 말소. 이런 말소 등기라는 거예요. 말소 등기 하는 거예요. 그럼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소 등기에 대해서도 또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정 등기가 있고 또 말소 등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말소. 그러면 이 등기법은 보존 등기가 있고 이전 등기가 있고 설정 등기가 있고 말소 등기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등기 등록을 할 때마다 세금을 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등록명세의 기본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등기 등록할 때마다 이런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누가 내느냐? 우리 취득세는 누가 냈었죠? 누구를 납세무자로 했었죠? 납세무자가 그렇습니다. 그게 두 가지.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있었고 간주 취득자가 있었어요. 간주 취득자. 사실상 취득자는 뭐 신축했다면 건축주가 내고 상속을 통한 승계됐을 땐 상속이 내고 징역을 받으면 징역 받는 수중자가 낸다 이렇게 했었죠. 매매라면 매수인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식의 취득이 있었고 간주 취득은 어떤 지목이 바뀌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변경이 일어난다. 변경이 되면 가액의 증가가 일어난다. 그러면 증가된 시점이 취득을 봐야죠. 증가된 시점. 그러면 그 꼭지점, 그렇죠? 네. 그러면 증가된 요 시점에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든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등기법에서는 누가 납세무자느냐? 등기법에서는 외관상이라는 겉으로 보기에 외관상 등기 의무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라고 한다. 그렇죠? 외관상 겉으로 보기에 등기 권리가 있는 자.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등기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뭘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등기부를 딱 열람해보면 되겠죠.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 외관상 등기 권리자가 표시가 돼 있거든요. 외관상 등기 권리자가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관상 등기 권리자를 홍길동 씨로 만약에 표시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홍길동 씨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렇죠?
홍길동 씨 명의로 등기 표시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등기부에 나타나져 있는 사람을 권리자로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 등기법 시간에 배우시면 외관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런 거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상에 표시가 되는 이 사람이 권리자예요. 이 사람이 진짜 그러나 주인인지 이 부동산의 주인인지는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외관상 권리자. 하지만 취득세는 실제 취득한 자가 누구냐 이걸 되게 중요시했었죠.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도 외관상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될까요? 그렇죠? 자, 지금 만약에 대출이 나갔다면 이 대출금에 대해서 은행은 받을 돈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은행 입장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돈이 나간 거예요. 그럼 대출해줬다는 사실을, 돈 빌려줬다는 사실을 요 등기부에다가 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저당권 설정 등기입니다. 그러면 갑의 부동산에 저당을 잡아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제3자가 보더라도 이 등기부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저당권 설정된 요 채권 빌려준 돈만큼 여기다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채권에 얼마 이제 쓰죠. 그럼 여기다는 갑의 이름을 써놓겠어요? 은행 이름을 써놓겠죠. 당연히 공공은행 이름을 써놓겠죠. 그러면 등기부상으로는 권리자가 누구냐? 은행이죠. 왜? 은행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제3자 봤을 때는 어때요? 그러면 이 채권 금액, 이 대출 금액을 제3자가 변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은행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는 저당이 잡히기 때문에 뺏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해결하고 싶으면은 뭐 해라? 돈 갚아라. 돈 갚아라. 자, 따라서 우리가 저당권 설정이 되면 이 설정에 따른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된다? 이 등기부상에 채권액 얼마 은행 누구누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자가 내라. 표시가 되는 자. 요 표시가 되어 있는 자를 뭐라 한다? 외관상 등기 권리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공은행이 납세금을 짓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등기부상에 나와 있어서 권리자로 인식되는 자를 우리는 외관상 등기 권리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권리자가 납세금을 지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자가 납세금을 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해주면 되겠죠. 당연히 취득세는 취득가액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그렇죠. 그럼 얘도 당연히 등록가액에다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해서 얘는 뭐였어요? 얘는 신고납부.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어떠냐? 마찬가지로 똑같이 신고납부를 합니다. 다만 취득세는 신고납부가 언제까지냐면 얘는 기한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만 요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를 언제까지 하느냐? 얘는 뭐라 하냐면 홍길동 명의로 등기를 내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고 합니다. 하기 전까지. 등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고 해요. 등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 그러면 홍길동 명의로 등기를 내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다. 그러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가 구청이 있습니다. 구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등기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등기소가 있어요. 구청이 있고 등기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구청을 우리가 구청에 가서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등기소에서는 등기 등록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납세자가 이런 꼼수를 불 수 있잖아요. 뭐 구청을 빼고 사활자 이쪽으로 갈 수 있죠. 등기소를. 그럼 등기소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어봐요, 사람한테. 혹시 세금 낸 영수증 들고 왔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요, 안 들고 왔는데요. 그러면 다시 구청으로 보냅니다. 이미 구청하고 얘기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등기 등록하기 전에 세금 영수증 들고 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등기 받아줄게. 이해하셨어요? 이런 거를 등기 등록하기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까지는 내라 이거예요. 이때까지 내라. 자, 이게 바로 등록면허세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비슷하지만 약간 용어적인 차이점들이 있죠. 그걸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 등록면허세 총론입니다. 의. 자, 의는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등기, 그 다음에가 변경 등기. 변경이라는 것은 뭐 지목을 변경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소멸. 소멸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소를 말이죠. 권리를 없애는 이런 소멸의 관상을 공적인 장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법령의 좀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았을 때 등록 또는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과세권자는 납세지 관할 도구. 등록면허세 과세권은 도나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자, 납세자는 등록을 하는 자, 즉 외관상 권리자, 외관상 등기 권리자로 되어 있죠. 외관상 등기 권리자로 가자. 외관적으로 봤을 때 등기 권리자가 된다. 그러면 등록과 면허 대상이 있죠. 등록사항이 있고 면허 대상이 있는데 그 등록의 개념, 면허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비과세라는 것은 뭐냐면 등록을 해도 세금을 받지 맙시다. 이런 얘기 되네요. 등록을 해도 세금을 받지 맙시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왜 등록을 하면 세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 첫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원구청이 신청사를 지었다. 그럼 노원구청 명의로 등록을 한다. 그럼 노원구가 등록면허서 내겠어요? 낼 리가 없죠. 자기한테 어떻게 하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2번, 회사가 정리당했습니다. 회사가 정리될 때는 부도가 난 거예요. 그 회사가 정리당해서 정리와 관련된 우리가 등록을 한 겁니다. 다만 법원의 촉탁, 법원의 촉탁은 촉탁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촉구하여 부탁한다. 촉탁명령, 강제명령을 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회사가 부도나서 지금 다 쓰러져가는 판인데 이걸 세금을 낼 리가 만무하겠죠. 그 다음에가 행정구역이 변경됐다. 자, 행정구역의 변경이라는 것은 여기가 충청도입니다. 충청도가 있는데 여기 경기도예요. 그러면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넘어오는 거죠.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넘어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거예요. 충청도 경기도로. 그러면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넘어오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행정구역이 강제로 바뀐 거예요. 이건 내 잘못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가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 면허의 단순한 표시 변경. 어쨌든 이런 불가피한,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해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하는 등기는 세금 받지 말자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이때 원칙은 신고가액으로 하자. 예, 등록가액을 신고하자. 등록가액을 알아서 신고하자. 이 등기 등록가액을 알아서 신고하자. 그러면 알아서 신고하면은 취득세 들어오죠. 취득가액을 알아서 신고하자. 그러면 알아서 탈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 그러죠? 시가 표준액. 그러면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 얘도 시가 표준액 가지고 따지겠다 이거예요. 시가 표준액. 네. 그 다음에가 이런 객관적인 취득이 됐을 때 뭘로 한다고 그랬죠? 사실상 취득가액.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인 등록사항은 사실상 등록가액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은 원칙적으로 신고하자. 다만 신고가 없거나 미달했을 때는 시가표준액이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특례사항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만이란 말이 있죠.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의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졌을 때는 우리가 변경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을 다시 평가한다는 거고 감가상각은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건물 가치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바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가격이 가치가 자산을 다시 평가한다. 너무나 오래된 자산을 쉽게 해서 이거예요. 20년 전에 기업이 샀는데 기업이 사둔 자산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한 1억밖에 안 됐는데 20년 후에는 1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장부상에는 1억으로 남아 있어요. 실제 호가는 10억인데. 그러면은 10억은 아니더라도 좀 가치를 업을 시켜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 자산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의 자산을 다시 재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해필이면 이 자산의 재평가를 장부에다가 반영하는 이 재평가를 되는 시점에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등록을. 그러면 재평가를 반영한 등록가액을 과표를 할 것인지 반영하지 않은 가액을 할 것인지 우리 세법은 반영한 가액으로 가자. 그렇죠? 변경된 가액으로 해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는 거의 똑같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까지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등록면허세 세율에 대해서
취득세처럼 세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등록면허세라는 건 뭐다고요? 취득세 비슷한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권리를 말소하는 이런 등기 등을 하는 자가 이런 사람을 외관상 등기입상에 나타나져 있는 권리자라고 하는 애가. 그럼 그 권리자가 정해지면 등록가액을 정해주면 되고 거기다 세율을 높여주면 되는데 등록가액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시가표준에 객관적 사실에 따를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 정해주면 된다. 그걸 등록하면 되고 그 세율은 표준 특례 중과세율을 구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때 신고 납부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만약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등록 면허세의 요 과세 표준까지 정리받고 다음 시간에는 세율부터 해서 또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